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주식학교 차트스쿨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다라는 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강대국이라는 거를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만 강대국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동향을 제대로 알고 나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차이점과 시장의 점유율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산업 동향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갈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D램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45.2%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7.3%로 이제 70% 이상에 대한 D램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램 시장,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강대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죠. 근데 비메모리로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61%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팹리스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이죠.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한국에 대한 팹리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까지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마냥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육성 과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대한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계속해서 수혜를 만들어주고 있고 기업에 대한 좀 투자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 전망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산업 전망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팹리스가 세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팹리스가 뭐냐, 공장이 없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해주는 기업을 팹리스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이 없다, 공장이 없이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해서 팹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하는 기업 따로,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 따로, 그리고 이 생산 기업의 장비를 대는 기업 따로,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제조 공정을 큰 틀로 보시게 되면은 팹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이 파운드리 기업에 장비를 넣을 장비주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한 사람 따로, 찍어내는 사람 따로, 그 찍어내는 장비를 대주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주들이 성장을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력이 중요하지 이제 토지라든지 자본력이 중요한 산업은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이 대형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인력으로 생산력을 늘려가면서 기술력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토대로 많은 생산력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팹리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0년 동안 15만 명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에 좀 더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부장에 대한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증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세제 혜택,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25%가량의 세액 공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국내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3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게끔 만들면서 세액 공제에 대한 흐름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나라에다가 부담 없이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를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강대국인 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를 성장시킬 것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인 거예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더 성장을 하면은 올라갈 게 굉장히 적은데, 시스템 반도체를 더욱더 설립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키우고 점유율을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라든지 상한가를 친 종목,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두 개가 올라가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본연의 가치 올라가면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이미 올라간 게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대국인 메모리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인프라를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점유율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상황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6%밖에 안 되고,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이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뺏길 게 없고요. 앞으로 뺏어갈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기업들은 경쟁을 할 때 밑에서 파이를 뺏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1등 기업이 1등만 유지하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1등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로 더욱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공제를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 금융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반도체에 대한 산업 육성을 끊임없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산업,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포커스를 바라보면서 비메모리와 메모리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팹리스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 설계자, 공급자가 따로 있다 말씀을 드렸죠.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파운드리가 생산자라고 했습니다. 설계자는 팹리스죠. 그리고 공급자는 장비 쪽.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이 시스템 반도체로 돈을 잘 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세계 주요 팹리스 점유율이 미국이 61%가 넘어가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6%로 국내는 1%고 나머지는 이제 토지라든지 좀 국가가 큰 나라들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크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좀 세우게끔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있다 칠게요. 그리고 한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땅이 넓으니까 한국 너네들이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걸게 되면은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토지가 굉장히 넓고 좀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쭉쭉쭉 늘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력 1위는
끊임없이 한국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파운드리가 생산이 됐으니까 그럼 결국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자가 필요하겠죠. 이 설계자는 미국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팹리스는 미국이, 그리고 파운드리는 한국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장점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이 한국이 투자하면은 돈은 미국이 벌어간다는 거예요. 설계자는 그냥 다른 투자가 없이 그냥 파운드리가 늘어날수록 내가 더 많이 설계를 해주는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파운드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어들이는 인프라는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굳이 설계자가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무슨 공장을 더 설립을 할 필요가 없고 인력을 더 많이 키울 필요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기술 공급만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고, 땅을 사고 토지에다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투자는 파운드리 업체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자는 그 파운드리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따로 투자 없이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운드리 기업이 공장을 설립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장비 업체 공급자들이 그 장비를 공급을 해주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결국에는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투자가 다 끝났을 때 설계자는 그냥 돈만 벌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끊임없이 잘 벌어가는 이유가 팹리스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우리 팹리스를 사용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뭐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우리나라로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위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런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파운드리가, 수익은 팹리스가, 그래서 너네가 투자해, 돈은 우리가 벌어갈게,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팹리스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밖에 점유율이 안 되지만 팹리스에 대한 사업을 늘려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이쪽 나라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팹리스라든지 이제 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좀 공급 솔루션의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의존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좀 많이 쏠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쪽으로 우리 기술력이 좀 뻗어 나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기술력이나 인재 양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로 팹리스를 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나눠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산업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70% 이상,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 한 6%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팹리스 시장에서는 1% 점유율밖에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61.1% 이상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도 미국이 한 61%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이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강대국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그래서 우리는 1%밖에 점유율이 되지 않은 팹리스 쪽은 시장을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데, 꼴등과 1등이 싸운다, 그렇게 되면 1등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꼴등은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등은 계속해서 먹혀 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꼴등은 뺏어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팹리스 시장을 좀 더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팹리스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라든지 장비 쪽으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산업은 끊임없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투자가 커질수록 팹리스에 대한 산업들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업 동향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차이점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차트스쿨 미디어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성의 차트스쿨 미디어 카페를 오시게 되면은 카페 활동만 간단하게 하시더라도 등급이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등급만 올라가시더라도 보실 수 있는 무료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보시면서 꾸준하게 후기라든지 활동을 남겨주시면은 매달 우수활동자를 통해서 레벨 4까지는 등업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자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자 관심 종목을 들어오시는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리는 산업 동향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리포터를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보실 수 있게 이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레벨 3만 오시더라도 VIP 전용 시향 교육이라든지 관심 종목,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강의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강의들 플러스해서 제가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 리포터를 직접 작성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산업 전망에서 팹립스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은 기업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카페 가입하셔서 활동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페 오시게 되면은 오픈방 카톡 링크도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카톡방 오셔서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을 정리해드리는 내용 같이 받아보시면서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터디 메뉴를 보시게 되면 무료 강의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터디 게시판에 있는 거는 모두 다 무료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카페 활동만 하셔서 등급만 올라간다라고 하셔도 카페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많은 소통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